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건강과 재테크 채널입니다. 건강 없이는 돈이 무용지물이고 돈 없이는 건강을 지킬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와 든든한 경제적 준비를 함께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건강은 물론 재테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실전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병원비는 줄고 통장 잔고는 늘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중요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엄마, 요즘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아버지, 왜 요즘 자꾸 화를 내세요? 할머니가 요즘 자주 넘어지시네요.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 뭐. 원래 나이 들면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 이 사소해 보이는 변화들이 사실은 우리 뇌가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바로 치매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치매 환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기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 위험 요인의 40%는 우리가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조기에 발견하면 치매의 진행 속도를 50% 이상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치매는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조기 발견입니다.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가 최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새로운 치매 치료제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들은 오직 초기 단계 또는 치매 전 단계에서만 효과가 있습니다. 즉, 언제 알아차렸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연구 결과를 보면 치매 환자의 약 50%는 본격적인 증상이 나타난 후 5년 이내에 급격히 상태가 악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우리 뇌에 아직 회복력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기를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뇌가 보내는 7가지 경고, 신호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두시면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펜과 종이를 준비하셔서 꼭 메모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신호,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소리를 계속 크게 키우게 됩니다. 뉴스에서 뭐라는 거야? 잘 안 들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꾸 볼륨을 높이시는 분들 계시죠?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청력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청력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팀이 8,000명 이상의 노인을 25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청력 저하가 있는 노인은 청력이 정상인 노인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청력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어려워집니다. 대화가 어려워지면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듭니다. 사회적 고립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우울증은 다시 뇌 기능 저하로 연결됩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청력 문제가 아니라 뇌의 언어 처리 능력이 떨어져서 소리를 크게 키우는 경우도 많다는 점입니다. 귀로는 소리가 들어오는데 뇌에서 그 소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특히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상황이나 배경 소음이 있는 곳에서 대화가 더 어려워진다면 이것은 뇌의 정보 처리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나 가족분이 계속해서 텔레비전 볼륨을 높이신다면 먼저 이비인후과에 가서 청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청력에 문제가 없다고 나온다면 꼭 치매 검진도 함께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신호,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냅니다.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화가 치밀어 올라. 평소에 온화하고 다정하셨던 분이 갑자기 성격이 변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우리 뇌의 앞쪽 부분, 이마 뒤쪽에 있는 전두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전두엽은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억제하고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성의 중추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치매 초기에는 이 전두엽의 기능이 먼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연구에 따르면 전두척두엽 치매라는 유형의 경우 초기에는 기억력은 비교적 정상이지만 성격 변화와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 먼저 나타난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김모 씨의 경우 평생을 온화하게 사셨는데 어느 날부터 배우자에게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거나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불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 나이 들어서 고집이 세지셨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6개월 이상 지속되자 병원을 찾았고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약물 치료와 인지 훈련을 병행한 결과 지금은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신호는 이런 것들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의심이 많아집니다. 누가 내 돈을 훔쳐갔어? 며느리가 나를 미워해. 이런 피해 의식이 생기기도 합니다. 작은 일에도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음식이 조금만 짜도 날씨가 조금만 더워도 크게 화를 냅니다. 감정의 변화가 매우 빠릅니다. 방금 웃다가도 갑자기 울거나 갑자기 화를 내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런 변화를 보이신다면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변한 것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호,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자주 넘어집니다. 또 문턱에 걸렸네. 요즘 다리에 힘이 없는 것 같아. 많은 분들이 이것을 관절염이나 근력 약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이나 근육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자꾸 넘어지거나 걸음이 불안정해진다면 이것은 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걷는다는 행동은 생각보다 매우 복잡한 뇌 활동입니다. 균형을 잡고 발을 움직이고 장애물을 피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모든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위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걸음걸이의 변화는 치매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합니다. 이 연구는 60세 이상 노인 1200명을 12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걸음걸이가 느려지거나 불안정해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향후 치매에 걸릴 확률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이런 걸음걸이 변화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폭이 짧아집니다. 예전에는 큰 걸음으로 걷다가 조금씩 종종걸음이 됩니다. 발을 끌듯이 걷습니다. 발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바닥에 스치듯이 걷습니다. 균형을 잡기 어려워합니다. 똑바로 서 있을 때도 몸이 흔들립니다. 방향을 바꿀 때 어려움을 느낍니다. 돌아서거나 모퉁이를 돌 때 몸이 경직되거나 비틀거립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치매센터의 연구팀은 이런 걸음걸이 검사를 치매 조기 진단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걸음걸이 분석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70% 이상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 예전보다 걷기가 불편해지셨다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정형외과와 신경과를 모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신호, 최근 일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된 일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어제 점심에 뭐 먹었더라? 아까 며느리가 전화했는데 무슨 얘기했더라? 하지만 40년 전 결혼식 날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의 전형적인 기억장애 패턴입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 때와 오래된 기억을 보관할 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새로운 기억은 뇌의 해마라는 부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치매가 시작되면 이 해마가 가장 먼저 손상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오래된 기억은 뇌의 여러 곳에 단단하게 저장되어 있어서 비교적 오래 보존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는 30분 전의 일을 기억하는 능력이 정상인보다 40% 이상 낮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라고 하루에 여러 번 물어봅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녀가 방문 계획을 말해줬는데 1시간 후에 또 물어봅니다. 약속을 자주 잊습니다. 병원 예약이나 모임 약속을 깜빡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물건을 둔 곳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안경, 지갑,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자주 찾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도 기억력은 조금씩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건망증과 치매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것입니다.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기억해냅니다. 어제 점심에 된장찌개 먹었잖아요. 라고 하면 아, 맞다. 라고 기억해냅니다. 하지만 치매는 힌트를 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된장찌개를 먹었다는 사실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죠. 건망증은 일의 일부를 잊습니다. 약속 시간이 몇 시였지? 처럼 세부 사항을 잊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습니다. 건망증은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요즘 깜빡깜빡하네 라고 스스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치매는 본인이 모릅니다. 가족이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라고 하면 그런 적 없는데 라고 부인합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 신호, 말할 때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거 있잖아, 그거. 뭐더라? 저기 그 동그란 거, 빨간 거. 평소에 말을 잘하시던 분이 갑자기 단어를 찾지 못해 머뭇거리신다면 이것은 뇌의 언어 영역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치매 초기에는 측두엽이라는 뇌 부위가 영향을 받습니다. 이곳은 언어를 이해하고 단어를 저장하는 곳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치매센터에서 실시한 단어 유창성 검사 결과를 보면 정상 노인은 1분 동안 평균 16개의 동물 이름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도인지 장애가 있는 분들은 평균 11개, 초기 치매 환자는 평균 8개에 그쳤습니다. 이런 언어 문제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명사를 대명사로 대체합니다. 아들이 왔다. 가 아니라 그 사람이 왔다. 라고 말합니다. 냉장고.가 아니라 그거 음식 넣는 거. 라고 돌려 말합니다. 문장이 중간에 끊깁니다. 말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다음 말을 잊지 못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대화의 흐름을 놓칩니다. 여러 사람이 대화할 때 주제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의 연구에 따르면 언어 능력 저하는 기억력 저하보다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 문제가 보이면 더욱 빨리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 돈 계산이나 날짜, 감각이 흐려집니다. 오늘이 며칠이지? 이번 달 공과금을 냈나? 안 냈나? 10,000원짜리 내고 얼마를 거슬러 받아야 하지? 숫자를 다루는 능력은 뇌의 고차원적인 기능입니다. 치매가 시작되면 이런 계산 능력과 시간 감각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이런 증상들을 주의하세요. 물건 값을 계산하지 못합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합니다. 요일과 날짜를 혼동합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몇 월인지 자주 헷갈립니다. 공과금 납부를 잊습니다. 매달 내던 전기세, 수도세를 깜빡합니다. 돈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통장 정리가 안 되거나 같은 물건을 여러 번 삽니다. 은행 업무가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ATM 기계 사용이나 이체가 어려워집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금융거래 능력에 저하는 일상생활 능력 저하보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먼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보이면 조기 개입의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신호, 익숙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평생 하던 요리를 갑자기 못합니다. 늘 다니던 길을 잃어버립니다. 리모컨 사용이 헷갈립니다. 이상하네, 평생 하던 건데.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신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 행동들은 뇌에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가 시작되면 이런 자동화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런 변화들을 주의하세요. 요리 순서를 잊어버립니다. 늘 만들던 김치찌개인데 무엇을 먼저 넣어야 할지 헷갈립니다. 길을 잃습니다. 동네 슈퍼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잊어버립니다. 가전제품 사용이 어렵습니다.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늘 쓰던 것들이 갑자기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옷 입는 순서가 틀립니다. 속옷 위에 겉옷을 입거나 양말을 신지 않고 신발을 신습니다. 이런 증상은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뇌가 보내는 7가지 경고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텔레비전 소리를 계속 크게 키웁니다. 둘째,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쉽게 화를 냅니다. 셋째, 걸음이 느려지고 자주 넘어집니다. 넷째, 최근 일은 기억 못하고 옛날 일만 기억합니다. 다섯째,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6째, 돈 계산과 날짜, 감각이 흐려집니다. 7째, 익숙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 중에서 3가지 이상의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치매는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병이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이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건망증과 치매를 혼동하십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걱정을 하시거나 반대로 진짜 위험 신호를 놓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것이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고 어떤 것이 병원에 가봐야 하는 신호인지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불안은 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건망증과 치매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건망증은 기억의 일부를 잊어버리는 것이고 치매는 기억의 전체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제 점심 메뉴가 생각나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건망증이 있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점심에 뭐 먹었더라? 생각이 안 나네. 그런데 누가 된장찌개 드셨잖아요? 라고 하면 아, 맞다. 된장찌개 라고 바로 기억해냅니다. 이것이 건망증입니다. 기억이 희미해졌을 뿐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힌트를 주면 다시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다릅니다. 치매가 있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점심? 나 점심 안 먹었는데 누가 된장찌개 드셨어요? 라고 해도 아니야, 나 안 먹었어. 라고 부인합니다. 먹었다는 사실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죠. 힌트를 줘도 기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결정적 차이입니다.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기억해내지만 치매는 힌트를 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망증은 세부 사항을 잊어버립니다. 내일 병원 가는데 몇 시 예약이었지? 약속이 있다는 건 기억하는데 정확한 시간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치매는 사건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내일? 무슨 약속? 병원 예약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건망증이 있는 분은 아들 이름이 뭐였더라? 잠깐만, 철수. 라고 합니다. 순간 기억이 안 나지만 곧 떠올립니다. 하지만 치매가 있는 분은 아들을 보고도 이분이 누구시죠? 라고 물어봅니다. 아들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결정적 차이입니다. 건망증은 세부 사항을 잊지만 치매는 사건과 사람 자체를 잊습니다. 세 번째 차이,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건망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깜빡했다는 것을 압니다. 요즘 내가 왜 이렇게 깜빡거리지? 나이가 드니까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네. 본인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하거나 달력에 표시를 하는 등 대처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치매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잊어버렸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가족이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라고 하면 언제? 나 그런 말 안 했는데 라고 부인합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의학 용어로 이것을 병식의 결여라고 합니다. 병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결정적 차이입니다. 건망증은 본인이 인식하지만 치매는 본인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망증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약속 시간을 까먹어도 메모를 보면 해결됩니다. 요리를 할 때 간이 조금 틀릴 수는 있어도 기본적인 요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은행 업무를 볼 때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도 천천히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평생 하던 요리를 못합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려서 위험한 상황이 생깁니다. 은행에 가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가는 것조차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네 번째 결정적 차이입니다. 건망증은 불편하지만 생활 가능하고 치매는 일상생활 자체가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차이입니다. 건망증은 시간이 지나도 크게 악화되지 않습니다. 60대에 깜빡하던 정도가 70대에도 비슷합니다. 물론 조금씩 더 깜빡할 수는 있지만 급격하게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나빠집니다. 처음에는 최근 일만 잊어버리다가
점점 오래된 일도 잊어버립니다. 처음에는 길을 조금 헷갈리다가 나중에는 집 앞에서도 길을 잃습니다. 처음에는 가족 이름을 깜빡하다가 나중에는 가족 얼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결정적 차이입니다. 건망증은 유지되지만 치매는 점점 악화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건망증과 치매의 다섯 가지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기억하지만 치매는 힌트를 줘도 기억 못합니다. 둘째, 건망증은 세부 사항을 잊지만 치매는 사건 자체를 잊습니다. 셋째, 건망증은 본인이 인식하지만 치매는 본인이 인식 못합니다. 넷째, 건망증은 생활 가능하지만 치매는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다섯째, 건망증은 유지되지만 치매는 계속 악화됩니다.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충분히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도인지장애라는 것입니다. 경도인지장애, 영어로는 MCI라고 합니다. 이것은 건망증과 치매의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노화보다는 기억력이 더 떨어졌지만 아직 치매라고 할 정도는 아닌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치매로 가는 길목에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치매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분들 중 매년 10%에서 15%가 치매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약 50%가 치매로 발전합니다. 그렇다면 경도인지장애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경도인지장애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기억력 저하를 느낍니다. 요즘 예전보다 확실히 더 깜빡해 실제로 기억력 검사를 하면 같은 나이 사람들보다 점수가 낮게 나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은 아직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요리도 하고 장도 보고 약속도 지킵니다. 다만 예전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복잡한 일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통장 관리, 세금 계산,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 등이 힘들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가족분이 이런 상태라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왜 그럴까요?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는 아직 뇌의 회복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30%에서 40%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치매로의 진행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꼭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걷기 운동이 좋습니다. 하루 30분에서 40분, 약간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걷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5일, 가능하면 매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뇌의 해마 크기를 증가시키고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주일에 5일 이상 걷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40%나 낮았습니다. 두 번째, 두뇌 자극 활동입니다. 뇌도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매일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문이나 책을 읽습니다. 그냥 읽기만 하지 마시고 내용을 요약해 보거나 가족에게 설명해 보세요. 퍼즐이나 스도쿠를 풉니다.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어려운 것으로 도전해 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악기 연주, 외국어 공부, 서예, 그림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기를 씁니다. 오늘 한 일, 느낀 점을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뇌에 큰 자극이 됩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두뇌 자극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차를 마십니다. 동호회나 종교 모임에 참여합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나갑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합니다. 손주들과 자주 대화합니다. 영국 런던 대학의 장기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노인은 고립된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무려 50%나 낮았습니다. 사람과의 교류가 뇌에 가장 복합적이고 효과적인 자극을 준다는 것이죠. 네 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청소를 합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과 독성 물질을 씻어냅니다.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 이것이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범인데요. 수면 중에 이것이 제거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하면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계속 쌓여서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자야 할까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이 적당합니다. 너무 적게 자도 안 좋지만 너무 많이 자도 좋지 않습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끕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자고 일어납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잡니다. 5번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특히 지중해식 식단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 등푸른 생선, 채소와 과일, 통곡물, 견과류를 많이 드세요. 반대로 피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든 음식, 가공식품, 트랜스 지방이 든 음식은 줄이세요. 과도한 음주도 피하셔야 합니다. 미국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35% 낮았습니다. 6번째, 만성 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들은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중년기의 고혈압은 노년기 치매 발병률을 2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약을 꾸준히 드시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세요. 혈압과 혈당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이런 신호들이 보이면 꼭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6개월 동안 기억력이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중요한 약속이나 일정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익숙한 길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돈 계산이나 통장 관리가 어려워졌습니다. 성격이 변하고 감정 기복이 심해졌습니다. 평소 하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런 증상들이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세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큰 병원의 치매센터도 좋고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도 좋습니다. 특히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할까요? 먼저 간단한 인지 기능 검사를 합니다. MMS이라는 검사인데요. 약 10분 정도 걸립니다. 오늘이 몇 월 몇 일입니까? 지금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말하는 3가지 단어를 기억하세요. 나무, 자동차, 모자. 이런 질문들에 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자세한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혈액 검사로 갑상선 기능, 비타민 수치 등을 확인합니다. 뇌 MRI나 CT로 뇌의 상태를 봅니다. 필요하면 더 정밀한 신경심리 검사를 합니다. 검사가 무섭거나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조기에 발견할수록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온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은 자신의 변화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이런 변화가 보인다면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보세요. 요즘 자주 깜빡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같이 병원 한번 가볼까요? 절대 야단치거나 다그치지 마세요. 왜 자꾸 잊어버리세요? 이렇게 말하면 본인도 상처받고 오히려 문제를 숨기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망증과 치매는 5가지 점에서 명확하게 다릅니다. 경도인지 장애는 건망증과 치매의 중간 단계입니다. 이 시기가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운동, 두뇌 활동, 사회적 교류,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습관, 만성 질환 관리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세요. 기억하세요. 치매는 더 이상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일 무엇을 실천해야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나요? 바로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실제로 효과가 있는 5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5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뇌 나이는 최소 10년은 젊어질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하루 40분 빠르게 걷기입니다. 걷기, 그게 뭐가 특별한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걷기는 뇌 건강을 위한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그것도 부작용이 전혀 없는 천연약입니다.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교에서 44년 동안 여성 1,500명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88%나 낮았습니다. 88%입니다. 거의 90% 가까이 줄어든 것이죠.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의 연구도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 120명을 1년 동안 관찰했습니다. 한 그룹은 일주일에 5일, 하루 40분씩 빠르게 걸었습니다. 다른 그룹은 가벼운 스트레칭만 했습니다. 1년 후 뇌 MRI를 찍어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걷기 운동을 한 그룹은 뇌의 해마 크기가 2% 증가했습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입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해마가 1%에서 2%씩 줄어듭니다. 그런데 걷기 운동으로 오히려 커진 것이죠. 뇌가 젊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 꼭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40분을 목표로 합니다. 한 번에 40분이 힘들다면 20분씩 2번으로 나눠도 좋습니다. 빠르게 걷습니다. 산책하듯 천천히 걷는 것이 아닙니다. 약간 숨이 차고 땀이 살짝 날 정도의 속도입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5일, 가능하면 매일 합니다. 한 번 걷고 며칠 쉬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올바른 자세로 걷습니다. 고개를 들고 시선은 15m 앞을 봅니다. 어깨는 펴고 팔은 자연스럽게 흔듭니다. 배에 살짝 힘을 주고 엉덩이를 조이듯이 걷습니다.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고 발바닥 전체를 거쳐 발끝으로 지면을 밀어냅니다. 안전하게 걷습니다. 평평한 길을 선택합니다. 너무 경사가 급한 곳이나 돌이 많은 곳은 피합니다. 밝은 시간에 걷습니다. 아침이나 낮에 걷는 것이 좋습니다. 편한 신발을 신습니다. 발에 잘 맞고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걸으면서 숫자 세기를 해보세요. 100에서 거꾸로 7씩 빼면서 걷는 것입니다. 100, 93, 86, 79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운동과 동시에 뇌 훈련까지 됩니다. 일석이조의 효과입니다. 혹시 날씨가 나쁘거나 밖에 나가기 어려운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집 안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세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또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 매일 30분 뇌를 자극하는 활동하기입니다. 우리 뇌는 근육과 똑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프랑스 보르도 대학교에서 20년 동안 3,700명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2가지 이상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절반 이하였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연구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4번 이상 뇌 자극 활동을 하는 노인은 전혀 하지 않는 노인보다 인지 기능이 47% 더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활동들이 좋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책이나 신문을 읽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읽으세요. 그냥 읽기만 하지 마시고 읽은 내용을 가족에게 설명해 보세요. 오늘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봤는데 말이야. 이렇게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뇌에 큰 자극이 됩니다. 둘째, 퍼즐이나 스도코를 풉니다. 가로세로 낱말 맞추기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너무 어려우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악기 연주를 배워보세요. 피아노, 기타, 하모니카 무엇이든 좋습니다. 외국어를 공부해보세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관심 있는 언어를 선택하세요.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에 자극이 됩니다. 서예나 그림을 배워보세요. 손을 사용하는 활동은 뇌에 특히 좋습니다. 넷째, 일기를 씁니다. 매일 저녁, 오늘 있었던 일을 글로 써보세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공원에 산책을 갔다. 벚꽃이 활짝 피어서 아름다웠다.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쓰는 것은 생각을 정리하고 기억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요리를 합니다. 요리는 정말 훌륭한 뇌 운동입니다. 레시피를 기억해야 하고 순서를 계획해야 하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뇌를 자극합니다. 새로운 요리에 도전해 보세요.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을 보고 따라 만들어도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평생 하던 것을 계속하는 것보다 전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뇌에 훨씬 더 큰 자극이 됩니다. 세 번째 습관,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기입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미국 미시건 대학교의 연구를 보면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노인은 고립된 노인보다 인지 기능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 10년 동안 6,000명을 추적한 연구도 있습니다. 60대에 친구가 많고 사회 활동이 활발했던 사람은 70대의 치매에 걸릴 확률이 70%나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사용하는 복합적인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적절한 답을 생각하고 표현하고 상대의 표정과 감정을 읽는 모든 과정이 뇌를 자극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2번이라도 좋습니다.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함께 하세요. 코로나 이후로 모임이 줄어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 다시 만남을 시작하세요. 둘째, 동호회나 모임에 가입합니다. 등산 모임, 노래 교실, 댄스 동호회, 사진 동호회 등 관심사에 맞는 모임을 찾아보세요.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습니다. 용기를 내서 참여해 보세요.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셋째, 자원봉사를 합니다. 복지관에서 식사 배식을 돕거나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돕거나 학교에서 교통 지도를 하는 등 다양한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다른 사람을 돕는 동시에 본인에게도 큰 의미와 보람을 줍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자원봉사를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40% 낮고 인지 기능도 더 높았습니다. 넷째, 가족들과 자주 대화합니다. 자녀, 손주들과 전화 통화를 자주 하세요. 영상 통화도 좋습니다. 손주들의 학교 이야기, 일상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세대 간의 대화는 서로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다섯째, 종교 활동이나 사회 모임에 참여합니다. 교회, 절, 성당 등 종교 시설의 모임도 좋습니다. 경로당이나 노인정도 좋은 장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집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분들은 특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의식적으로라도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 습관, 매일 밤 7시간 이상 숙면하기입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중요한 일을 합니다. 바로 청소입니다. 낮 동안 뇌에 쌓인 노폐물과 독성 물질을 씻어냅니다.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 이것이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범인데요. 수면 중에 이것이 제거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연구를 보면 수면 시간이 하루 6시간 미만인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뇌의 베타 아밀로이드가 50% 더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연구도 있습니다. 15년 동안 5,000명을 추적한 결과 수면 시간이 하루 5시간 미만인 노인은 7시간 자는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숙면할 수 있을까요? 첫째,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규칙적으로 유지되어야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둘째, 잠자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을 끕니다.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잠이 잘 오지 않는 것이죠. 잠자기 전에는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침실 환경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방을 어둡게 합니다. 커튼을 쳐서 빛이 들어오지 않게 하세요. 조용하게 합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귀마개를 사용하세요. 시원하게 합니다.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넷째,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잡니다. 낮잠이 너무 길면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합니다. 잠자기 3시간 전까지는 식사를 마치세요. 배가 너무 부르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카페인이 든 커피나 녹차는 오후 2시 이후로는 마시지 마세요. 카페인은 6시간 이상 몸에 남아 있습니다. 여섯째, 침대는 오직 잠을 자는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거나 책을 읽지 마세요. 침대는 잠자는 곳이라는 것을 뇌가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침대에 누우면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다섯 번째 습관, 뇌 건강에 좋은 음식 먹기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러시 대학교 의료센터에서 개발한 마인드 식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식단을 따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53%나 낮았습니다. 또한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연구를 보면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뇌 용적이 5%더 컸습니다. 뇌가 덜 줄어든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첫째,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세요.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 등이 좋습니다.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고 뇌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채소를 매일 5가지 이상 드세요. 특히 녹색 잎채소가 좋습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상추 등입니다. 이 채소들에는 엽산, 비타민 K, 루테인 등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 좋습니다. 셋째, 베리류 과일을 자주 드세요.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등입니다. 베리류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베리류를 자주 먹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기억력 감퇴가 2년 반 정도 늦어졌습니다. 넷째, 견과류를 매일 한 줌 드세요. 호두, 아몬드, 잣 등이 좋습니다. 특히 호두는 모양도 뇌와 비슷하고 실제로 뇌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비타민 E와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다섯째, 통곡물을 드세요. 흰쌀밥보다는 현미밥, 잡곡밥이 좋습니다. 흰빵보다는 통밀빵이 좋습니다. 통곡물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세요. 샐러드 드레싱으로 또는 요리할 때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세요. 올리브 오일에는 항산화 물질과 좋은 지방이 풍부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은 줄이세요. 과자, 케이크, 탄산음료 등입니다. 설탕은 뇌염증을 증가시키고 인지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을 줄이세요. 라면, 햄버거, 피자 등입니다. 이런 음식에는 트랜스 지방과 나트륨이 많아서 뇌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피하세요. 알코올은 뇌세포를 손상시킵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의 가벼운 음주는 괜찮지만 과음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뇌를 젊게 만드는 5가지 생활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40분 빠르게 걷기. 둘째, 매일 30분 뇌를 자극하는 활동하기. 셋째,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기. 넷째, 매일 밤 7시간 이상 숙면하기. 다섯째, 뇌 건강에 좋은 음식 먹기. 이 5가지입니다. 한꺼번에 모두 시작하려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하세요. 오늘은 산책부터 시작하고 다음 주에는 책 읽기를 더하고 그 다음 주에는 친구를 만나는 식으로요.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계속하는 것입니다. 일주일만 하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석 달, 6개월, 1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기억력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뇌 건강을 위한 식단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뇌로 직접 전달됩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뇌가 건강해지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 뇌가 손상됩니다. 미국 러시 대학교 의료센터에서 개발한 마인드 식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인드 식단은 지중해식 식단과 고혈압 예방 식단을 결합한 것입니다. 이 식단을 따른 923명을 평균 4년 반 동안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마인드 식단을 철저하게 따른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53% 감소했습니다. 심지어 적당히만 따른 사람들도 35%가 감소했습니다. 즉,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어느 정도만 실천해도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인드 식단의 핵심은 10가지 뇌 건강 식품을 많이 먹고 5가지 나쁜 음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먼저 많이 먹어야 할 10가지 식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녹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 깻잎, 쑥갓 등입니다. 일주일에 6번 이상, 가능하면 매일 드세요. 이 채소들에는 비타민 K, 루테인, 엽산,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번 녹색 잎채소를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 나이가 11년 더 젊었습니다. 11년입니다.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아침에 시금치나 케일을 된장국에 넣어 드세요. 점심에는 쌈채소로 상추와 깻잎을 드세요. 저녁에는 나물 반찬으로 드세요. 샐러드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그 밖의 채소들입니다. 브로콜리, 당근, 호박, 양배추, 파프리카, 토마토 등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드세요.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빨강, 노랑, 초록, 보라 등 여러 색깔의 채소에는 각각 다른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토마토는 라이코펜이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뇌 염증을 줄입니다. 세 번째,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잣, 캐슈넛 등입니다. 하루 한 줌, 약 30g 정도 드세요. 특히 호두가 좋습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매우 풍부합니다. UCLA 연구에 따르면 매일 호두를 먹는 사람은 인지 기능 테스트 점수가 평균 5.6% 더 높았습니다. 간식으로 드시거나 아침 시리얼에 섞어 드시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세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므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 한 줌, 손바닥에 살짝 담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등입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세요.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신시내티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경도인지 장애가 있는 노인이 12주 동안 매일 블루베리 주스를 마셨더니 기억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신선한 베리를 구하기 어려우면 냉동 베리를 사용해도 됩니다. 영양소는 거의 똑같습니다. 요거트에 섞어 드시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거나 그냥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콩류입니다. 검은콩, 강낭콩, 완두콩, 렌틸콩, 병아리콩 등입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세요. 콩에는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특히 검은콩에는 안토시아닌이 많아서 뇌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된장찌개, 청국장, 콩자반, 콩밥 등으로 드세요. 우리 한국인들은 원래 콩을 많이 먹는 식습관이 있어서 실천하기 쉽습니다. 여섯 번째, 통곡물입니다. 현미, 귀리, 보리, 통밀, 퀴노아 등입니다. 하루 3번 이상 드세요. 백미나 흰 밀가루보다 통곡물이 훨씬 좋습니다. 통곡물에는 비타민 B1, B6 엽산이 풍부해서 뇌 기능 유지에 중요합니다. 미네소타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통곡물을 많이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30% 느렸습니다. 흰쌀밥에 현미, 보리, 수수, 검은콩 등을 섞어 잡곡밥을 지으세요. 아침에는 오트밀이나 통밀 시리얼을 드세요. 빵을 드신다면 흰빵보다 통밀빵을 선택하세요. 일곱 번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 정어리 등 등푸른 생선이 특히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드세요.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DHA와 EPA가 풍부합니다. DHA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우리 뇌의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많은 부분이 DHA입니다. 프랑스 보르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생선을 먹는 노인은 거의 먹지 않는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35% 낮았습니다. 구이로 드시거나 조림으로 드시거나 찌개로 끓여 드세요. 튀기는 것보다는 굽거나 찌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덟 번째, 가금류입니다. 닭고기, 오리고기 등입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세요.
가금류에는 비타민, B군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닭가슴살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많아서 좋습니다. 붉은 고기보다는 가금류가 뇌 건강에 더 좋습니다. 9번째, 올리브 오일입니다. 요리할 때 주된 기름으로 사용하세요. 올리브 오일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스페인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 올리브 오일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이 더 좋았고 치매 발병률도 낮았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볶음 요리에 사용하세요. 다만 올리브 오일도 칼로리가 높으므로 너무 많이 사용하지는 마세요. 하루 두세 숟가락 정도면 적당합니다. 10번째, 적당한 와인입니다. 이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하루 한 잔 정도의 레드 와인은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레드 와인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음은 절대 금물입니다.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하루 한 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분이라면 굳이 시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포도 주스를 드셔도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피해야 할 5가지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붉은 고기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입니다. 일주일에 4번 이하로 줄이세요. 붉은 고기에는 포화, 지방이 많아서 뇌혈관에 좋지 않습니다. 완전히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을 줄이고 가금류나 생선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드실 때는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하고 삶거나 구워서 드세요. 두 번째, 버터와 마가린입니다. 하루 한 숟가락 미만으로 줄이세요. 버터에는 포화 지방이, 마가린에는 트랜스 지방이 많습니다. 이런 지방들은 뇌 혈관을 막고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대신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세요. 세 번째, 치즈입니다. 일주일에 1번 이하로 줄이세요. 치즈에도 포화 지방이 많습니다. 피자, 그라탕, 치즈버거 등을 자주 드신다면 줄이셔야 합니다. 네 번째, 과자와 단 음식입니다. 일주일에 5번 이하로 줄이세요. 케이크, 쿠키, 도넛, 사탕, 아이스크림 등입니다. 이런 음식에는 설탕과 트랜스 지방이 많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설탕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해마의 크기가 작고 기억력이 떨어졌습니다. 단 것이 먹고 싶을 때는 과일을 드세요. 과일의 천연 당분은 괜찮습니다. 5번째, 패스트푸드와 튀김입니다. 일주일에 1번 이하로 줄이세요. 햄버거, 피자, 치킨, 감자튀김 등입니다. 이런 음식에는 트랜스 지방과 나트륨이 매우 많습니다. 시카고 러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음식들을 실제로 어떻게 식단에 적용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식단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입니다. 잡곡밥 1공기, 현미의 보리, 검은 콩을 섞은 밥입니다. 시금치 된장국, 시금치를 듬뿍 넣은 된장국입니다. 김구이 2-3장, 김에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계란 반숙 1개, 계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있어서 기억력에 좋습니다. 김치 조금, 발효식품도 뇌 건강에 좋습니다. 블루베리 한 줌, 후식으로 베리류를 드세요. 이렇게 드시면 완벽한 아침 식사입니다. 점심 식사입니다. 현미밥 1공기입니다. 고등어, 구이, 등푸른 생선으로 오메가3를 섭취합니다. 브로콜리 볶음, 마늘과 함께 올리브 오일에 볶습니다. 두부조림, 콩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상추쌈, 녹색 잎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된장, 쌈장, 발효식품입니다. 김치와 깍두기 조금씩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영양이 균형 잡힌 점심입니다. 저녁 식사입니다. 잡곡밥 1공기입니다. 닭가슴살 샐러드, 닭가슴살과 여러가지 채소를 올리브 오일 드레싱에 버무립니다. 토마토 달걀 볶음, 토마토에 라이코펜과 달걀의 콜린이 만납니다. 된장찌개, 두부와 호박, 양파를 넣습니다. 나물 반찬, 시금치나 콩나물 무침입니다. 김치 조금입니다. 식사 후에는 호두 몇 알을 간식으로 드세요. 간식은 어떻게 먹을까요? 오전 간식으로는 사과나 배 같은 과일 1개를 드세요. 과일에는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오후 간식으로는 무가당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섞어 드세요. 요거트의 유산균도 뇌 건강에 좋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 건강과 뇌 건강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녁 간식으로는 호두나 아몬드 1줌을 드세요. 다만 너무 늦은 시간에는 드시지 마세요. 물은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마시세요. 물은 뇌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합니다.
커피는 하루 두세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적당한 커피는 오히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설탕과 크림은 넣지 마세요. 블랙 커피가 가장 좋습니다. 녹차도 좋습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일본 연구에 따르면 하루 2잔 이상 녹차를 마시는 노인은 인지 기능이 더 좋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리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채소는 너무 오래 익히지 마세요. 비타민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살짝 데치거나 빠르게 볶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은 튀기기보다 굽거나 찌는 것이 좋습니다. 튀기면 좋은 지방이 나쁜 지방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소금은 적게 사용하세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뇌혈관에 좋지 않습니다. 대신 마늘, 생강, 허브 등으로 맛을 내세요. 이런 향신료들에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설탕 대신 꿀이나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세요. 하지만 역시 적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은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빨리 먹으면 과식하게 되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한 끼를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드세요. 식사 시간 자체도 뇌를 자극하는 활동입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세요. 혼자 드시는 분들도 텔레비전은 끄고 음식에 집중하면서 드세요. 음식의 맛과 향, 질감을 느끼는 것도 뇌를 자극합니다. 특별히 챙겨야 할 영양소가 있습니다. 비타민 B12입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B12가 부족하기 쉽습니다. 비타민 B12는 주로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생선, 달걀, 유제품을 충분히 드시거나 필요하면 영양제를 드세요. 비타민 D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쬐면 피부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루 15분 정도는 햇빛을 쬐세요. 또한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도 매우 중요합니다.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시기 어렵다면 오메가3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영양제를 드실 때는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가끔 햄버거를 먹거나 케이크를 먹는다고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식습관입니다. 80% 정도만 건강하게 먹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즐겁게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억지로 먹는 것보다 즐겁게 맛있게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음식도 즐기고 건강도 챙기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치료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 검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치매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256곳의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에서 운영합니다.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치매 검진 받고 싶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예약은 필수가 아니지만 미리 전화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검진 당일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챙기세요. 편안한 옷차림으로 가시면 됩니다. 특별히 금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식사하고 가셔도 됩니다. 검진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선별 검사입니다. MMS이라는 검사를 합니다. 간이 정신상태 검사라고도 부릅니다. 약 15분 정도 걸립니다. 검사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질문을 하면 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입니다. 오늘이 몇 년 몇 월 몇 일입니까? 지금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말하는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세요. 비행기, 연필, 소나무. 잠시 후에 다시 물어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단어가 뭐였죠?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100에서 7을 빼면, 93에서 7을 빼면 계속 7씩 빼는 것입니다. 간단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 그림을 따라 그려보세요. 두 개의 오각형이 겹쳐진 그림을 보여줍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이 검사는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점수에 따라 정상, 경도인지장애,
치매 의심으로 나뉩니다. 만약 정상으로 나오면 2년 후에 다시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경도인지 장애나 치매 의심으로 나오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진단 검사입니다. 더 자세한 검사를 받게 됩니다. 먼저 혈액 검사를 합니다. 갑상선 기능, 비타민 B12 수치, 엽산 수치 등을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나 비타민 부족도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원인을 치료하면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뇌 영상 검사를 합니다. 뇌 CT나 MRI 촬영을 합니다. 이 검사로 뇌의 구조적 변화를 확인합니다. 뇌가 얼마나 위축되었는지, 뇌혈관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봅니다. 검사는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기계 안에 누워서 15분에서 30분 정도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좁은 공간이 불편하실 수 있지만 눈을 감고 편안하게 계시면 됩니다. 필요하면 더 정밀한 신경심리 검사도 받습니다. 이 검사는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기억력, 언어 능력, 주의 집중력, 시공간 능력 등을 자세히 평가합니다. 모든 검사가 끝나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합니다. 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만약 치매로 진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관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지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센터에 방문해서 두뇌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퍼즐, 계산, 기억력 게임 등을 함께합니다.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과 함께하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운동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가벼운 체조, 걷기, 요가 등을 함께합니다. 음악치료, 미술치료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그림을 그리면서 즐겁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치매 환자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가족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교육해 줍니다. 이 모든 서비스가 무료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약물 치료는 어떻게 받을까요?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을 받으면 협력병원을 소개해 줍니다.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치매 치료제가 있습니다. 아리셉트, 엑셀론, 레미닐, 에빅사 등입니다. 이 약들은 치매를 완치하는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증상의 진행을 늦추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초기에 약물 치료를 시작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40% 이상 느렸습니다. 약은 매일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증상이 좋아졌다고 임의로 끊으면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복용하세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메스꺼움, 설사, 식욕부진 등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일시적이고 며칠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만약 부작용이 심하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매 치료제의 최신 동향은 어떨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치매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 미국 FDA에서 레켐비라는 신약을 승인했습니다. 이 약은 뇌에 쌓이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약입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요 원인 물질입니다. 임상 시험 결과를 보면 이 약을 투여한 환자들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27% 느려졌습니다. 물론 완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치매의 진행을 의미 있게 늦출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도나네맙이라는 또 다른 신약도 승인되었습니다. 이 약 역시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약입니다. 임상 시험에서 인지 기능 저하를 35% 늦추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약들이 초기 단계에서만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도인지 장애나 초기 치매 단계에서 투여해야 합니다. 중증 치매 단계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신약들이 한국에서는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에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 적용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약들은 매우 비쌉니다. 미국에서는 연간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만 원 정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 밖에도 개발 중인 치료제들이 많습니다.
타우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약들도 있습니다. 타우 단백질도 알츠하이머의 원인 물질 중 하나입니다. 신경염증을 줄이는 약들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도 임상 시험 중입니다. 손상된 뇌세포를 재생하거나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아직은 연구 단계지만 앞으로 10년 안에 실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액 검사로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는 방법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혈액 한 방울로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 수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검사가 상용화되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조기 진단이 가능해집니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이미 임상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곧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희망적인 소식들이죠. 치매는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병이 아닙니다. 과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치료제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먼저 치매안심센터를 적극 활용하세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가족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치매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피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가족 상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전문 상담사와 1대1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어려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가족 모임, 자조 모임도 있습니다. 같은 처지의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활용하세요. 치매 환자는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급을 받으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환자를 돌봐드립니다. 식사 도움, 목욕 도움, 산책 등을 해줍니다. 주간 보호 서비스도 있습니다. 낮 시간 동안 주간보호센터에 모시면 전문 인력이 돌봐드립니다. 가족들은 그동안 일을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단기 보호 서비스도 있습니다. 가족이 여행을 가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단기간 요양시설에 모실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를 대할 때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째, 존중하세요. 치매가 있어도 한 분의 인격체입니다. 어린아이 대하듯이 하지 마세요. 반말을 하거나 무시하지 마세요. 둘째, 화내지 마세요.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해도 화내지 마세요. 환자 본인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해하고 인내심을 가지세요. 셋째, 교정하려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자꾸 고치려 하지 마세요. 환자는 자신의 기억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셨군요. 라고 맞장구 쳐주세요. 넷째, 단순하게 말하세요. 복잡한 문장보다는 짧고 단순한 문장으로 말하세요. 저녁 먹고, 약 먹고, 그 다음에 씻으세요. 가 아니라 저녁 드세요. 라고 한 가지씩 말하세요. 다섯째, 익숙한 환경을 유지하세요. 가구 배치를 자주 바꾸지 마세요. 익숙한 물건들을 그대로 두세요. 새로운 환경은 환자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여섯째,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하세요. 규칙적인 생활이 환자를 안정시킵니다. 일곱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가스레인지는 차단하세요. 날카로운 물건은 치워두세요.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세요. 문에 잠금 장치를 달아서 혼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세요. 여덟째, 환자의 감정에 공감하세요. 무섭다. 고 하면 무섭지 않아요. 가 아니라 무서우시군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괜찮아요. 라고 말하세요.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해 주세요. 가족들도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환자만 돌보다가 본인이 쓰러지면 안 됩니다.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하세요. 다른 가족이나 요양 서비스를 이용해서 본인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세요. 본인이 건강해야 환자도 잘 돌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상담도 받으세요. 우울증이나 번아웃이 올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치매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치료제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큰 첫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이제 행동할 차례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산책을 나가세요. 오늘 책을 읽으세요. 오늘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오늘 녹색 채소를 드세요. 오늘 일찍 주무세요.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뇌를 지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혹시 치매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내일 당장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 전화하세요. 조기 발견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한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치매 없는 대한민국, 우리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후, 우리 함께 준비해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